결혼은 법률, 규칙, 관습 및 부부, 당사자 및 자녀 있는 경우의 권리와 의무를 규제하는 신념의 적용을 받는 일반적으로 남성과 여성 사이의 법적, 사회적 결합입니다. 결혼은 개인의 정서적, 사회적, 종교적 결합을 법적으로 결합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사랑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결혼은 대부분의 사회에서 기본적인 가족관계입니다. 당연히 한국 사람이랑, 한국, 중국 어디랑 결혼할 거냐는 질문에 나온 대답. 요즘 대체적으로 혼인율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죠. 한국 역시 그러한 문제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상황이 심해지다 보니 결국 국제결혼까지 유행처럼 번져가는 상황이 되어가고 2023년 국제결혼 커플이 2022년에 비해 27.2%가 늘어났다는 통계가 나왔죠. 그중 남녀 할 것 없이 배우자의 국가가 둘 다 2위가 중국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의 중국 사람들이 조금은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이 왜 생겼나 알아보았더니 중국에서 한국으로 결혼을 가는 게 유행처럼 번져가면서 그러한 여파는 더 이상 중국 정부에서도 통제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유행처럼 번져가는 상황에 동영상 플랫폼이나 SNS 등 한국 사람과 결혼하는 방법이 공유되고 있으며 한국 사람을 만나 결혼해야 하는 이유까지 설명을 하는 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 한국 사람과 연애를 해본 여성의 글이 생각보다 큰 화제가 되었다고 해서 갖고 와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쉬칭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 동아시아 모든 곳을 돌아다니면서 자유분방한 생활을 했고 지금은 말할 순 없지만 일단 중국에 있지는 않습니다. 어렸을 때는 중국에서 살았기에 당연히 중국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성인이 된 이후로는 중국 남자보단 한국이나 일본 남자를 많이 만날 수 있었답니다. 그런 저의 연애사 때문일까요? 요즘 들어본토에서 상당히 많은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 다들 한국 남자를 만나기 위해선 어떤 노력을 해야 하냐고 저에게 도움을 달라는 연락이 많았으며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이유가 궁금해 중국의 많은 플랫폼을 돌아보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했던 것이 생각을 해보면 중국은 계획생육 정책이라는 독특한 정책을 실행함으로써 남아선호 사상이 강해졌고 여성들은 마음만 먹는다면 본인이 마음에 드는 남성과 결혼을 할 수 있는 꽤나 여성에게 우대적인 상황에 결혼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보이기에 굳이 본인들이 편할 수 있는 길을 놔두고 불편할 수도 있는 한국 남자를 찾으려는 것이 신기할 뿐이었죠. 하지만 플랫폼들은 한국 남자뿐만이 아닌 한국 여자를 만나야 하는 이유까지 다양하게 써 있었고 그 글들을 읽으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러한 것들을 글로 한번 써보려고 이렇게 로그인을 한 것이고요. 일단 확실히 말해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상상은 환상과 같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동아시아의 남성들은 각자만의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대체적으로 일본 남자에 대한 질문이 없는 이유는 뻔히 다 보이는 모습 때문에 그러하죠. 적극성은 떨어지고 서로 연락을 하는 것이나 여자를 불편해하는 게 눈에 보이는 경우가 많고 본인들의 개인 시간을 상당히 철저히 하기에 연애보다는 친구와 같은 느낌이 강해 사랑받는 느낌을 받을 수 없어 대체적으로 일본 남성을 피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지죠. 이건 놀랍게도 동아시아의 세 나라 여성들은 다 똑같이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적극성도 높고 본인들이 원하면 선택을 할 수 있는 입장인 중국 남자들을 선택하지 않고 한국 남자들에게 기웃기웃거리는지를 살펴보게 된다면 일단 한국 남자를 이야기하기보단 중국 남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입니다. 중국 남성들과 연애를 해보면 생각보다 머릿속에 물음표가 많이 생기는 연애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적극성이라는 좋은 말로 포장을 했지만 중국 남자들은 대체적으로 상당히 일반적이고
자기 마음대로가 강하다는 겁니다. 불안한 모습도 많이 보이고 우리의 연애가 어떻게 전개될지 호기심이 발동하기도 하며 뭘 먹을지 어디로 가는 건지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을 안 해주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특유의 재력이라고 해야 할까요? 대체적으로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내려오는 연애 교과서처럼 다들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또 데리고 가는 곳은 화려하고 비싼 식당인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도 거기까지입니다.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많고 화가 난다면 그때부턴 여성을 연인이 아닌 적으로 생각을 한 것처럼 상당히 공격적으로 변한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재력이 있는 흔히 부자라고 말하는 남성의 경우가 그러한 거고 일반적인 중국 남성들은 대체적으로 상당히 호의적입니다. 좋은 남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거기까지 더 이상의 설렘을 만들어주기에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력이나 매력이 상당히 낮은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저한테 모든 것을 맞춰주고 다 해주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한 달에 벌 수 있는 돈은 많아봐야 4,000위안 70만 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에게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솔직히 저 돈으론 두 식구가 살아가기도 벅찬 게 사실이죠. 월세만 내도 남는 게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재력이 처참한 수준이고 눈치를 많이 보고 자신의 의견조차 제대로 말하지 못해 항상 비실비실거리는 듯한 모습은 남자로서의 매력도 상당히 반감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곤 합니다. 그도 그럴게 앞에 말한 것처럼 중국의 결혼 시장은 이제 여자가 더 우선시되는 게 사실이니 남자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만 그 상황이 항상이기에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국 남자들은 어떨까요? 물론 제가 만나본 한국 남성들이 한국을 대표하진 않겠지만 대체적으로 갖고 있는 공통점은 궁합분명히 있었습니다. 일단 적극적이지만 상당히 그 선을 잘 지킵니다. 중국에서 아이메이라고 불리는 그 단계, 흔히 한국에선 썸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분명히 나에게 관심이 있음을 표현하지만 그걸 부담스럽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닌 한 번 정도 돌려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거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 표시를 못 잡고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조금 친해졌다 싶으면 고백을 곧장 해버려 난감한 경우가 많은 한국 남자들은 적어도 어느 정도 천천히 다가오다가 둘의 마음이 호감이라는 게 확실해지면 고백을 하는 섬세함을 갖고 있죠. 그리고 중국과 일본 남성에게 볼 수 없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바로 배려였습니다. 일본 남성들과 연애를 하다 보면 가끔 이게 연애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연락을 하는 경우가 없고 대면대면한 느낌이 긴 시간을 연애해도 없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중국 남성들 같은 경우는 사귄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선을 넘게 영상통화나 갑자기 찾아오는 생각보다 배려 없이 본인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가끔은 도망가고 싶을 정도였죠. 하지만 한국의 남성들은 기간과 맞춰 적당한 속도로 다가오고 연락을 할 때도 배려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게 하죠. 하물며 전화를 걸기 전에 대부분 지금 전화를 받을 수 있는지 혹은 통화를 하기 편한 시간이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곤 할 정도로 배려심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국 사람을 잡고 물어보면 이건 다 만장일치로 생각을 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한국 남성들은 대체적으로 동안에 옷을 잘 입습니다. 중국 사람처럼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거나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 무너져 내린 모습을 보이지는 않죠. 마지막으로는 한국 사람들은 상당히 성숙하고 현실적입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미래 계획이나 자기 개발을 위해 쉬지 않고 노력하는 진취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고 조용히 여성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며 공과 사를 확실히 하지만 잘 챙겨주는 것까지 대단히 성숙한 연애를 하지만 중국 남성들은 유치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에 언제나 비교가 될 수밖에 없죠. 물론 다 장점 같겠지만 단점도 분명히 있을 건데요. 실제로 처음에 다가가는 게
한국 남성들에겐 너무나 어렵습니다. 며칠 재미로 연애를 하려고 하는 남자들이야 쉽게 만날 수 있지만 정말 깊게 생각을 하고 결혼까지 생각할 수 있는 남자들은 본인들의 기준치를 높게 잡는 것인지 철벽을 치면서 여자가 다가오는 것을 막는 경우도 많고 얼굴 보는 것조차 쉽지 않을 정도로 잘 보이지 않죠. 그리고 장점이라고 써놓은 부분이 누군가에겐 상당한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처럼 중국이나 일본의 단점들이 누군가에겐 장점이 될 수 있겠죠. 저 역시 동아시아이 모든 남성을 몇 번씩은 만나봤지만 제 스타일은 한국 남성들이 가장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여성들이 확실히 한국 남성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게 인터넷이나 현실에서도 많이 보이죠. 하지만 너무 여기저기서 휩쓸리지 말고 본인에게 잘 맞는 연인을 찾아가기를 바라시겠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여자들이 본인들의 몸값을 돈으로 가격을 만들어 팔고 있다고 말을 할 정도로 황금만능주의로 가고 있으며 그러한 것들은 바람부터 이상한 결혼상까지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주변에도 꽤나 다양한 국가의 국제 커플들을 볼 수 있고 유튜브에서도 다양한 국제 커플을 볼 수 있는데 중국 여성을 본 일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까지나 열심히 해서 한국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지는 몰랐고 반응에서도 꽤나 호의적인 반응이 많아서 놀랐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한국 남자를 만나게 되면 중국 남자가 애기처럼 보일 정도로 철이 없어 보여 솔직히 한국이란 나라를 좋아하진 않지만 한국 남자는 최고가 맞는 것 같아. 요즘 친구들끼리 만나면 연애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데 다들 한국 남자를 만나보고 싶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놀라울 정도로 인기가 높긴 한 것 같아. 주변에 한중일 국제 부부가 있는데 놀랍도록 중국 여자와 한국 남자가 결혼한 경우만 지금까지 웃으면서 살고 있어. 근데 한국 가서 살아야 되는 게 조금 힘들 것 같아. 난 과일을 좋아하는데 한국의 과일은 너무나 비싼 것 같더라고. 이거 참 웃긴 게 여기 글 쓰는 사람들 대부분이 한국 남자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국 남자들은 중국 여자에게 크게 관심도 없고 만날 생각은 더더욱 없을걸. 중국 사람이면서 어딜 가서 연애를 한다고 말을 해. 그냥 중국 남자나 만나. 중국 남자나 중국 여자나 어디 나라를 가도 인기 없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중국 엄청 싫어하니깐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 아니면 유학이라도 가던가. 그냥 이대로 가자. 중국은 한 번쯤은 무너져 내릴 필요가 있어. 이게 나라냐? 무슨 유사국까지 안 그래? 혼인율만 문제가 아니야. 이 나라는 이런 식으로 반응이 있지만 놀랍게도 저의 생각이랑 같은 댓글이 있어 놀라기도 했는데요. 과연 한국 남자 중에 중국 여자와 결혼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그리고 중국이란 나라는 한 번쯤 무너질 필요도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러한 것을 콕 집어서 이야기해주는 게 너무나 신기했네요. 실제로 중국 사람들은 한국이랑 어떠한 연이 생기지 않고 중국에서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왜 저런 글을 쓰는 사람이 늘어나는지. 중국이 한국 의료 사기 금액이 연간 1조 원이 넘는다. 10년이면 10조 원이다. 엄청나다. 의료보험 적자의 원인이다. 한국인 결혼해서 사족 친지까지 와서 수술 받고 간다. 중국인 유입 무조건 막아야 한다.